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를 맞은 중국의 대외 관계는 과거와 비슷합니다. 이번 방송은 반복되는 중국의 국제 관계라는 주제에서 출발합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은 미국과 영국을 뛰어넘자고 하는 차오잉 간메이란 구호로 대약진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해 4,5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미중유의 인재였습니다. 이때 소련의 흐르시오프는 즉각 정치국 회의를 열고 중국에 300만 톤의 양식을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는 경색된 상태였는데 흐르시오프는 주소련 대사였던 조우 언라이를 통해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중국 인민이 굶어 죽을지언정 허투즈, 즉 흐르시오프 그 대머리가 주는 한 톨의 양식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택동은 흐르시오프와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흐르시오프는 모택동을 마오제뚠, 뭐 그런 희한한 이름이 다 있냐고 비아냥거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영어의 NG, 그러니까 한글로 응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오제뚠이라고 발음을 했고 모택동은 흐르시오프가 대머리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택동은 우리 공산당과 정부는 기회가 있다, 필요 없다, 이참에 소련이 제공했던 차관도 다 갚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내에는 우리가 어려운 틈을 타서 소련이 빚독촉을 하고 있다, 나쁜 놈들이다, 소련은 수성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반소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양국 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인들이 러시아 춤을 추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나샤, 사샤, 니아 같은 러시아풍 이름을 지을 정도였는데 모택동이 반소 감정을 부추기자 모두 개명을 했습니다. 수정주의에 숫자를 넣어서 다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택동은 인구가 줄어도 상관없다, 사람은 애를 낳기 마련이니 곧 회복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주 폴란드 중국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접촉해 원조 의사를 밝혔지만 모택동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원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이 아사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했습니다. 모택동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아자르 보건장관 등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염병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 관리를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특유의 합법으로 시진핑 주석이 잘하고 있다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 차례나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받아들일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전 세계는 중국이 2015년 우한에 세운 생화학 연구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 연구소는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박쥐나 뱀이 진원지란 얘기가 떠돌았지만 지금까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이 연구소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프랑스가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군부와 제휴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